2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60세에 내가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묵직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 산 것은 아닌데 뭔가 놓친 것 같은 그 느낌. 오늘 이 영상은 그 묵직함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 심리 상담을 해온 사람입니다. 나이 65, 수백 명의 80대 어르신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곁에서 들어왔습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들, 병상에 누워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60대, 70대 분들이 들으셔야 하는데, 지금이라면 아직 바꿀 수 있는데, 오늘 그분들이 부탁하신 말씀을 대신 전하러 왔습니다. 듣기 좋은 위로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행동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목소리를 제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몸 관리를 진짜 시작했을 것. 2. 배우자와 가족에게 진심을 표현했을 것. 3. 딱 하나 나만의 것을 시작했을 것. 4. 친구를 더 만들고 관계를 유지했을 것. 5. 후회를 정리하고 용서했을 것. 5번째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헌신이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금 6070대이신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딱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가 10년 후에 당신을 바꿉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김봉남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출신, 올해 83이십니다. 40년을 공장에서 일하며 아내와 함께 3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어르신이 상담실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일하는 것이 곧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운동이요? 그게 무슨 사치입니까? 쉬는 날엔 술 한 잔이 낙이었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릎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이 무릎이 지금 나한테 야, 이제 그만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늦게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르신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몸 관리를 진짜 시작했을 것. 80대가 되어보면 압니다. 70대의 몸 상태는 60대 때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근감소증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은 60대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70대에 폭발합니다. 60대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70대에 나타나고 80대에 완전히 갈립니다. 닦지 않아 녹슬어버린 악기처럼 쓰지 않은 근육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매일 술자리를 가지고 운동을 미뤄온 것이 지금의 허리와 무릎을 만든 겁니다. 김봉남 어르신이 하신 말씀처럼요. 지금 6070대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만 걸어보십시오. 두부 한 모, 계란 2개, 생선 한 토막 단백질을 하루 1가지 늘려보십시오. 술자리를 한 번만 줄여보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10년 후에 무릎을 지킵니다. 2번째, 배우자와 가족에게 진심을 표현했을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팀의 연구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족관계의 단절이 5060대부터 시작된다고요. 퇴직, 자녀 독립, 건강 악화가 맞물리면서 관계가 조용히 멀어지는 생애 전환기가 중장년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때 말 한마디를 더 했더라면 달라졌을 관계들이 있습니다. 김봉남 어르신이 2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먼저 갔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아픕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르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내의 손을 잡으셨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표현 없이
사신 분이 그 순간에 갑자기 말이 나올 리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배우자가 곁에 계신 분들, 자녀가 곁에 있는 분들, 오늘 저녁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고마워. 이 두 글자면 됩니다. 사랑한다. 이 네 글자면 됩니다. 살아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너무 늦게 하셨다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아직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두 번째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출신 이순분 어르신, 올해 81이십니다. 평생 살림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도시락 싸고, 저녁에 설거지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그 삶을 수십 년 반복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딸이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는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 세 번째 딱 하나 나만의 것을 시작했을 것.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꺼내지 못한 편지처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허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내 꿈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순분 어르신은 81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으시던 날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60대에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씀에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지금 6070대이신 분들,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 씨앗이 있습니까? 오늘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그림이어도 됩니다. 글쓰기여도 됩니다. 텃밭이어도 됩니다. 악기여도 됩니다. 그 종이 위에 한 줄이 나머지 인생을 바꿉니다. 이순분 어르신이 81세에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친구를 더 만들고 관계를 유지했을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5060대부터 이미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퇴직, 건강 변화, 자녀 독립이 겹치는 시기에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84년 동안 수백 명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50세 때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이 80대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가 노년 행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순분 어르신이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0이 되니까 전화할 친구가 없어요.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르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60대에 바빠서 끊었던 그 연락 하나가 지금의 고독함을 만들었다는 것. 지금 6070대이신 분들, 오래된 친구에게 오늘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잘 지내? 이 세 글자면 됩니다. 그 문자가 외로운 노후를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조용히 눈물이 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출신 박영수 어르신, 올해 80이십니다.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셨고 지금은 배우자와 단둘이 사십니다. 그런데 어르신에게는 30년째 연락하지 않은 형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고 명절에도 따로 다녔습니다. 그 시간이 30년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중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미움을 붙들고 산 것이 나를 가장 망가뜨렸습니다.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 혼자 30년을 분노하며 살았더라고요.
5번째 후회를 정리하고 용서했을 것. 이것이 오늘 영상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래된 원망과 상처를 품고 살아온 이야기. 80세가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 상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30년 동안 괴롭혀온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이 어르신의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올해 봄 형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번호를 찾아서 누르는데 손가락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3번을 끊었다가 다시 눌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형 나야? 형도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 잘 지냈어? 그 말에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셨다고 합니다. 30년의 원망이 그 두 마디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화를 왜 진작 못했는지, 20년을, 30년을 왜 그렇게 낭비했는지.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노년기의 핵심 과제가 자아통합,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과 후회로 삶이 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라고 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그것을 80세의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원망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그것이 만성 염증을 만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30년간의 원망이 박영수 어르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염증을 만들어 온 셈입니다. 지금 6070대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용서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전화까지 못하셔도 됩니다. 이름을 종이에 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남은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5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 걸으십시오. 2. 오늘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3. 해보고 싶었던 것 하나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4.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5. 용서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80세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